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날마다 새로운 뉴스가 터져 나와서 그야말로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가 두려워서 마스크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우리 국민 가운데 몇 명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까요? 우선 문 장관이 인천공항에 의료진이나 쓸 법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나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 메르스가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알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런 정부 태도에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태도를 도무지 믿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보름 만에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경기도 충남북 지역에서 각 학교마다 휴업령이 내려지고 또 확진 환자가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고 격리 대상자도 무려 756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심지어 음압병동이 충분치 않다 이런 사실까지 알려진 상황에서 이제야 청와대가 대책회의를 연다니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정부는 늘 사후 약방문일까요?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을 그런 우를 반복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죠. 개미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갈 정도의 각오로 방역망을 구축하겠다. 이 말은 여지없이 거짓말로 판명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메르스 관련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병원과 지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어제 전국의 19살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82.6%는 이 메르스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염자가 나온 병원 그리고 지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 뜻이 이럴진데 박근혜 대통령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오늘 팟짱은 모두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긴급 점검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당장이라도 평택 지역 전체 학교에 휴업령을 내려야 할 때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경기교육 당국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파했는데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메르스 변이종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만약 변이종일 경우에 공기 감염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 입장도 팟짱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의 고정 코너죠. 임태훈 김광진의 인권의 정치.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 메르스가 삼켜버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 뜨거운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오이오이.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메르스 공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유전자 검사에서 5명이 추가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죠. 국민적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어제까지 25명이던 환자 수는 이미 30명으로 늘었고 격리 대상 숫자도 무려 75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신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연결해서 정부의 메르스 방역 체계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달 30일 129명에 불과했던 격리 대상자가 무려 네. 지금까지 보면 6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늘고 그렇습니다. 있고 3차 감염자도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우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복지부가 우리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바로 철저한 역학조사를 해서 네. 환자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격리 대상자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조사도 제대로 못돼 있었고 네. 또 조사된 환자의 환자의 치료 및 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복지부의 이 초동 대처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나라는 참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격리 대상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이 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금 3차 감염을 일으킨 사람이 네. 16번째 환자죠. 네. 그분도 이미 퇴원을 하고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결국에 3차 감염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네. 미리 이것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이없게 네. 자꾸 3차 감염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분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한 그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나 거기에 있는 환자들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격리 대상자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굉장히 지금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네. 현재의 3차 감염은 병원과 병원 간 네. 감염 그리고 병원 내에서의 이 감염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을 철저하게 네. 막아야 된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만의 힘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네. 범정부적인 대책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네. 많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국회도 함께하고 있고 네. 모든 대한민국의 결집된 힘 그리고 회의에 네. 이러한 메르스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는 그러한 연구소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을 알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네. 과연 이게 변이종인가 네. 아닌가 이런 걸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빨리 규명하면 규명할수록 이 방역 대책을 근거 중심의 방역 대책을 실시하는데 저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역과 정책을 네.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네. 바로 이러한 것이 이미 병이 발생하기 전에 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장관께서 어저께 이 폐질환에 대해서 만성 폐질환자나 뭐 이런 걸 조사를 하겠다 네네. 했는데 이미 이건 조사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사후 약방문격으로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네.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서 우리 한국에 이런 신종 전염병이 들어왔다 네. 하면은 그때부터 바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부족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 법을 정리하는데 요즘에 행정입법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도 이 감염병 그 예방관리법상에서 지정 감염병으로 이건 행정입법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2012년에 WHO가 신종질환 네. 발표를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네. 결국 감염병 관리법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신종 전염병에 대한 이런 대처가 무사한 일로 일관했다. 네. 이런 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2년 지금까지 뭐 사스에 준용해서 관리해 왔다라고 보건당국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병이 세상에 알려진 게 3년이 지났는데 그에 대해서 감염병 관리법에 의거해서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하나하나 좀 그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메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은 뭐 이른바 중동발 사스 그러니까 뭐 낙타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동의 풍토병이고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유행할 것 같지 않다. 유행할 리가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만 3차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 세계에서 유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중동은 논외로 치고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를 해서 초기에 막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우선 이 메르스 변종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염기 서열 구조를 파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까? 저는 지금 너무나 네. 우리가 준비가 미흡돼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서 염기서열 분석을 할 뿐만 아니라 네. WHO의 그 스탠더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연구소와도 네. 미리 MOU 체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쪽 연구소에 보내서도 함께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국제 공조를 얼른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건가요? 네, 그런 생각을 아예 하고 있지 않죠. 제가 AI가 발병했을 때 한번 여쭤봤어요. 네네. 왜 국제 공조를 빨리 하지 않느냐. 네네. 그랬더니 거기 이 관계자께서 네. 이 AI 바이러스도 자원이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든다면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특성을 우리 독점하겠다는 거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질병 특히 전염병은 인류의 공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연구진에 의해서 백신이 만들어지든지 그것은 당연히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지 우리만이 하겠다 이런 발상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염병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일에 이제 지금 병원 기관관 점령에 의한 3차로 이렇게 밝혀졌는데 지역사회에 감염이 된다면 그때는 이 백신이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메르스 백신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백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이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라는 것은 전 국민 모두가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우선 이 병원 대 병원 그리고 병원 안의 감염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무엇보다 의료
의료진이 막 감염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또 그 의료진에게 진찰받았던 일반 환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같은 병동에 있었던 환자들, 그 환자를 보호했던 보호자들, 뭐 의료진들, 뭐 그 시설 관리자들, 뭐 이게 전부 막 일파만파 가고 있는 건데요. 네.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이 좀 관리할 수 있는 또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장비, 의료진은 좀 충분하다. 한국에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이 격리병상이나 네. 또 음압 격리병상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격리병상이 음압병상이 몇 개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음압병상이 우리나라는 한 병실에 몇 개씩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환자가 가벼운 환자가 있고 중증 환자가 있죠. 그래서 한 병실에 있으면서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 다른 이 가벼운 환자에 대한 위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원래 음압병실 하나에 한 환자만 들어가는 게 원칙이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많이 이제 이 병상 숫자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자를 음압 격리병상에 수용할 수 있는 숫자는 극히 제한적인 숫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그래 앞으로 질병관리본부나 국립보건원에 저는 연구용 병원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 격리병상도 만들고 또 이 새로운 이런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네. 암이나 또 이 당뇨 이런 것도 연구하는 그러한 병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의원님 저희가 음압병상이라는 거를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해요. 음압병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이 압력이 이 낮은 병상이죠. 그래서 다른데 이 공기가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안 나가는 거죠. 그런 병실이 그럼 우리나라에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100여 개, 105개. 136개라고 이 보고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104개라고 보고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병실로 따지면은 47개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 통계가 일관되지가 않아요. 의료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음압병상이 136개인지 104개인지 그래서 토탈 47개인지 이거 정보조차 정확하게 그래서 거의 공공기관 공공병원에 이제 이 47개 병실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이 병실들이 있죠. 일반 사립병원이나 개인 병원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 환자들이 있죠. 음압병실이 필요한 게 이 전염병만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치료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금 자료를 달라. 그런데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그 대책이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 보건당국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러면 제일 많은 통계 136개로 치고 136개로 친다 하더라도 기존의 음압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있을 거고 뭐 그분들을 뺀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격리 대상 숫자가 756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과연 이게 다 되는 수용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아니 환자는 음압 격리병상에 들어가는 거고요. 격리병상이 있어요. 또 음압이 아닌 격리병상. 그것은 한 400개 정도 공공기관에 됩니다. 400개 넘는 병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격리한 환자는 그 아직 발생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음압 격리병상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격리병상의 숫자는 우리 민간 병원까지 이제 동원을 해서 총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일반 병원들이죠. NMC나 이런 병원들이고, 네.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관리하는 병원은 대학병원들이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병원이 이제 이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네. 거기에 있는 환자를 딴 병원으로 전원시킬 때 네. 애로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러죠. 환자를.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이런 대체를 하려면은 네. 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그런 권한을 갖는 네.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범대책기구를. 저는 이제 총리급 이상이 네. 이러한 것을 통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교육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그리고 저 노동부도 이미 저 중동 근로자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동 근로자들이 과거부터 오랫동안 나왔고 첫 번째 환자도 제가 듣기에는 한 40여 년 동안 중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류가 많은 데가 중동 지역인데 이 중동 지역에서 이런 신종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음압병동의 경우에는 좀 1인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좀 그렇죠. 다인실로 돼 있는 데가 오히려 더 많은 모양이죠. 그래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 다인실로 감염 환자들을 관리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네. 한 실에 한 환자만 수용을 해요. 1인 1실. 예. 이게 원칙입니까? 예, 그게 경우에.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상 숫자를 많이 비싼 환자는 물론 아마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네. 전염병이 아닌 환자들은 네. 뭐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질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한 실에 한 환자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통계에는 네. 음압격리병실이 179개다 하는 통계도 있어요. 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 내가 직접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은 네. 이것보다는 훨씬 작은 숫자죠. 그래서 이런 숫자조차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보건당국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이 좀 드는데요. 자, 우선 지금 보면 격리 대상자들을 다 이 수도권 안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지방 이송을 뭐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복지부 입장에서는 뭐 지역에 있는 연수원 뭐 이런 데를 메르스 격리 대상자들의 어떤 집단 수용 시설로 지정을 해서 해당 자치단체가 좀 협조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자치단체들은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복지부가 집단 수용 시설을 하려는 문제 이건 좀 어떻게 보시고 또 자치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과거에 네. 그렇게 했었어요. 과거에 서울시 연수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서울시 연수원과 또 인천에 있는 연수원 또 그리고 공항에 있는 무슨 강당 이런 식으로 격리 대상자는 이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격리를 시켰었죠. 근데 지자체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 지역에 이런 이제 감염된 환자일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오는 것은 꺼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네. 국가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미리 지자체하고 협조를 다 해놓고 네. 그래서 이 실행만 옮기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정을 하고 이제 협조를 하고 하게 되면은 네. 그만큼 대책이 늦는 거죠. 네. 그 외국의 경우에요. 의료 선진국들이 이렇게 그 전염병이 이렇게 막 창궐 하면 격리 대상자들을 집단 수용 시설로 관리하나요? 우리만 또 이런 한국적 특수성입니까? 집단 수용 시설 자체가 분주는 어떤 거부감 같은 것도 있거든요. 선진국에서는 네. 이제 주로 이런 병실 같은 데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런데
정불가피할 때는 네. 뭐 과거에 우리가 그래왔듯이 네.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은 보다 좋은 이 시설에 네. 격리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미리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보면 3차 감염자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이게 공기 감염, 비말 감염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기 중에 또 감염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네. 공기 감염이 안 된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변이종이 생겼을 때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변이종이 안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기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는 아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변이종인지 아닌지를 빨리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역하는 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뭐 2주간의 잠복 기간이 굉장히 2주간의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최대 고비가 될 거다. 그래서 지역 사회로 확산될지 안 될지 뭐 그걸 판단해 봐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변이종인지 아닌지 염기 서열조차 제대로 분석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신 거죠. 그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은 이제 알려진 대로 이 생존 기간은 이제 한 48시간 정도다. 그러나 굉장히 이 생존 능력이 밖에 나오면 약하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는 밝혀진 걸로는 최대 48시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건 사실이죠. 네.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그 입장인가요?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범정부 대책기구를 좀 마련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나 정부 당국에서는 좀 이런 위원장님의 제안에 대해서 좀 어떤 협조적인 입장인가요? 아니면 좀 반대 입장입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대책기구를 격상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범정부 차원의 네. 이런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네. 과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네. 초기 대응에 실패했죠. 현재까지 이 방역에 저는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이 강력한 그런 지도력을 가진 총리급의 인사가 이게 맞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사실 어제 그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자리에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뭐 마스크를 메르스가 두려워서 마스크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으세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또 인천공항에 가셔서 그 방독면 수준의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서 네티즌들한테 굉장히 비판을 좀 받고 있거든요. 좀 지금 마스크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게 이제 보건복지부의 주장인데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좀 정부가 관리를 못 해주면 개인이 국민이 알아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마스크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 마스크는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항사 현상이나 뭐 이런 데도 그 마스크를 끼면은 상당히 보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침을 한다라든가 이 호흡기 같은 게 취약한 분들은 네. 마스크를 끼므로써 상당히 다른 면에도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 국민이 지금 이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일에 네. 지역사회 감염이 발견된다. 네. 그때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는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네. 다른 측면에서 많은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네. 그 지역사회 감염 문제가 굉장히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예 그 발언했던 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돼서 평택대가 처음으로 휴업을 결정을 했고 또 초중고의 경우 유치원의 경우에는 어제 또 휴업을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아예 평택 지역 전체를 좀 학생들을 안전을 위해서 휴업을 좀 하자 이런 주장이 좀 교육청 차원에서 제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결정들은 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예방 차원에서 네.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네. 초기에 이렇게 그런 정책을 폈어야 됩니다. 이 학생이 아니라 방역을 위해서 네. 그런 철저한 이 방역 대책을 수립을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에 와서는 조금 빠른 느낌이 듭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한 건이라도 이제 이 발견이 됐을 때 네.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네. 현재로서는 조금 빠른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사스 그리고 신종플루 때 워낙 좀 크게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이 정부의 감염 관련 재난 대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냐.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뭐 감염병 관리법 자체가 뭐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이 차제에 아예 이 감염 관련 재난 대책 시스템을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AI에도 우리 당의 이 대책위원장으로서 네. AI 때에도 깊이 이제 소관 상임위원이고 관리하면서 보니까 네. 거기에 과거에 AI가 여러 번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해당 부처에. 네. 해당 부처 과에 없습니다. 아이고. 그게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제가 그 문제를 네. 자료도 받아보고 해서 이번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나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도 네. 이렇게 전염병을 관리하는 그런 라인에 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사스 때라든가 AI 때라든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진급하면서 그걸 총괄을 한다면은 네. 아주 효율적인 대처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마 미흡한 걸 보면은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방금 전에 청와대에서 메르스 관련된 첫 번째 긴급 회의를 주재하신다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네네. 확진자가 처음 나온 때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보름 만에 첫 번째 회의를 여는 겁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도 드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만큼 네. 우리 이 대한민국 정부가 준비가 덜 됐다는 거죠. 이 메르스에 대해서 미국에서 발생한 그런 자료 또 전염병으로서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었다면은 네. 이미 초기에 이런 대책 기회를 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잘 막아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네. 바로 이런 문제를 좀 관리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잘 수립하라고 지시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네. 아울러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벽한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이러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 네. 이런 담화문이라도 발표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최소한 대국민 담화라도 발표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늘 우리는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을 수립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네.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입니다. 직업기자들은 국회나 경찰서 같은 곳에 출입하는데요. 제 출입처는 금강입니다. 매일 차를 몰고 강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떼죽음, 홍산성 붕괴, 큰빛 이끼벌레와 같은 특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의 불합리에 분노하고 계신가요? 오마이뉴스에서는 모든 시민이 기자입니다. 저처럼 일개 시민도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기자로 활동을 해주세요. 혹시 장윤선의 팟짱과 오마이뉴스를 공짜로 보기 민망하신가요? 매월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 클럽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